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르시시스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건 부록편으로 하고 싶은 제 사례담입니다. 제 케이스를 여기에 넣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멋진 쿼트부터 얘기할게요. A wise man once said, Bees don't waste their time explaining to flies that honey is much better than shit. 현명한 사람이 어느 날 이야기를 했었다. 꿀벌들은 파리들에게 꿀이 왜 똥보다 훨씬 더 나은지 그거 일일이 설명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레기 같은 나르시시스트 여자들을 만나면서 진짜 많은 시간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일일이 맞춰주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낮추면서 그리고 그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제가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고 인포메이션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정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들은 그냥 똥을 좋아하는 플라이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였었다는 것 제가 분별하는 그런 너무 능력들이 없어서 그렇게 호구로 잡혀서 오랜 세월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사실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이 그런 여자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내고 캐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만난 나르시시스트는 제 동갑인 오래된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몇 살 어린 사람, 두세 살 어린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주로 저보다 4살에서 7살 많거나 아니면 10살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도 있었고 교회 바깥에서 만난 사람도 있었고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을 때 알았던 그 사람이 여기서 만나게 된 경우도 있었고 친구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몇 살 어린 동생의 이름 그리고 나이가 훨씬 많은 언니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캐톨릭 신자도 있었고 무신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이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여자입니다. 주로 그들이 뭐를 원하냐면요. 처음엔 내가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 많이 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은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행동대장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또 자녀들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아낌없이 그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끌어다 주고 그리고 제가 나서서 도와주러 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쌓았던 의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그럼 제가 빨리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만나면서 그런 도움을 주고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제가 돌아보면 그분들에게 저는 마음의 정이나 아니면 공감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도와주었고 그분들은 저를 아주 정략적으로 이용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있어 보여서 저한테 다가왔지만 제가 단점이 금방 다 잘 보이는 제가 어떤 거냐면 투명 젤리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의 것들이 클리어하게 잘 보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 넘어지고 어떤 부분이 가슴 아프고 어떤 부분이 제 인생에서 결여됐는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스타일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동창이거나 친구였던 애는 어떠냐면은 아주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먼저 여기 호주에 와 있었고 영어를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미리 배워서 잘했겠죠. 근데 걔 입장에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별명이 퍼펙트였기 때문에 미스 퍼펙트였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헛소문이 나가지고 외교관 딸이라는 그런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제가 호주에 와서 집도 못 구하고 집 구할 때 영어도 버벅거리고 왜냐면 도착한 지 하루 이틀 만에 구하러 다녔으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특히 호주 영어는 미국식 영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처음에 도착했을 때 20몇 년 전에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버벅거리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팔짱을 딱 끼고 뒤에서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별거 아니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저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20몇 년 전에 별거 아니네. 영어 좀 하는 줄 알았다면 별거 아니네 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그 이후로 이제 가정에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그때 논문 쓰고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도 오라 가라 해서 저는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를 이렇게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쪽팔리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저를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바로 저한테 외칩니다. 야, 야, 너 눈썹이 이게 뭐야? 눈이 이게 뭐야? 너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딱 바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감자 주먹을 날리거나 저랑 그때 제가 얘가 너무 저를 오해해서 화가 나가지고 모바일폰으로 핸드폰으로 싸웠는데 딱 보자마자 저한테 주먹을 날리더라고요. 누가 그런지 알겠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걔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요구하고 늘 웃으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고 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요.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고 이런 몇몇 언니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있잖아요. 좋은 분도 있었어요. 근데 아닌 분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전화했을 때 제가 안 받으면 굉장히 뒤에서 뒷담화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회의에 있으면 전화를 못 받고 또 집에 일이 있으면 까먹잖아요. 그러면 지 같은 게 뭔데 내 전화를 씹느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를 만났을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건 무조건 내가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내가 영어로 다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고 좋은 대학도 한국에서 명문대학도 나오시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 대부분 1세대니까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일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얼굴에다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재수없는 년이라고 저한테 나이 먹고 아이가 있는데 왜 공부를 하냐고 재수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이런 애는 재수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 공부에 야망에 눈이 뒤집어졌으면 아이들이 저렇게 말라갔을까 제대로 밥이나 챙겨줄까 뭐 이런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민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언니였는데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줄 알고 저를 불러내서 자기 아이들 학교 뭐 이런 데에다가 제가 이제 진짜 전심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통역도 잘 못하지만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하고 편지도 쓰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저한테 너무 평생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하고 공부하고 제가 전문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야심 많은 년 아이들이 저렇게 뭐 골아간다고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뒷담화를 굉장히 했고 또 저를 만나면 도와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또 다른 데서 공부하면서도 모르면 이제 제가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 가르쳐 주는데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사이먼트를 내놓으라고 어사이먼트를 안 보여주니까 그거는 플래저리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봤고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된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저를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렇지만 얼굴에 대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대놓고 절대 욕하지 않고 뒤로 뒷담화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걸 끝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걸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고 살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많이 묻습니다. 그럼 저는 그대로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대로 하고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후배는요. 항상 무슨 말을 하면 두세 살 어린 후배였는데 항상 오해를 해요. 항상 오해를 하고 항상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운전하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삐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삐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해야 됐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너무 바보같이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있는 그 나르시시스틱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 그 사람의 열등감 이런 것들을 제가 채워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며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제가 봅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제가 잘하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이해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영어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저한테 야 입 다물어 영어로 물어보지 말고 한국말로 물어봐 뭐 이렇게 그때 한국 수업이 있었는데 통역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이제 영어로 바로바로 호주인한테 물어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야라고 거리고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울면서 자기가 너무 열등감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너무 거기에 다 맞춰주려고 하고 내가 잘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을 사람은 끊어내고 그리고 또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되 어느 선에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통찰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이드 스토리로 사이드 트랙도 됐지만 제가 만난 나르시시스트의 몇몇 경우를 케이스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Have a good night. Bye bye.